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찰리 멍거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1924년생. 그리고 이분은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분은 비트코인을 국가의 공기를 대신하려는 시도, 한마디로 음모론과 같다는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공기는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보들이란 표현을 했고, 이 산업이 계속 운영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매우 부끄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1924년생. 그리고 지금은 2023년,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에게 과거에 살고 있는 투자의 전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살고 있죠.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시대가 변함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시대가 변하는 걸 원치 않는 건지. 하지만 전통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수많은 중재자들은 암호화폐의 압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받아들이기 힘든 숙제겠죠. 지금도 그냥 돈이 계속해서 잠을 자든 놀러를 가든 노동 수익이 아닌 투자 수익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뭔가가 변화되는 걸 싫어하겠죠. 옛 것이 좋다, 옛 것을 그대로 살리자,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도 이분에게 그건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장 그의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던지라면 과감하게 던질 수 있을런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비트코인과 골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10년 뒤, 어쩌면 5년 뒤 지금의 세대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경제의 주체가 된다는 건 어쨌든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10대, 20대 분들이 과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디지털 시대, NFT 시대, 메타버스를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들이 과연 실물의 금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더 높은 평가를 할까요? 어쨌든 스마트폰의 다음 버전은 메타버스의 필요성은 코비드-19이 창궐 함으로써 너무나 인류에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줬고, 지금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인류가, 인간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가치는 편안함이죠. 코비드-19이 창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느낀 건, 물론 편리함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느껴버렸어요. 그렇다면 편안함과 안전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면 그 플랫폼은 성공을 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 터널은 메타버스라는 거죠.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입니다. 어쨌든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진짜 비트TV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 그 공간에서 비트TV가 진짜 비트TV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메타버스란 공간은 불필요하겠죠. 출연을 하더라도 쓸모는 없겠죠. 데이터의 위변조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라는, 비트TV라는 존재도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는 데이터 쪼가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아이들은 메타버스란 공간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SNS 모든 게 포함이 될 건데, 사람을 직접 만나서 뽐내는 금을 더 소중히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디지털 골드를 선호할까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은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나의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장기가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인 시대. 결국 스마트폰이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부터 이미 인류는 디지털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를 평가하는, 지금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큰 척도가 아닐까요? 하지만 1924년생 찰스 멍거, 전통 금융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잠을 자도 들어오고 놀러가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찰스 멍거의 말을 비평하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이 맞을까요? 암호화폐를 막지 못하는, 국가를 욕하는 찰스 멍거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의 지금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나의 친구, 나의 선생님, 나의 부모님, 나의 연인, 그리고 어쩌면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 옳을까요? 그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투자를 했지만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뭐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 또 호기심도 가고 나는 그냥 암호화폐 투자했는데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금리를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율을 봐야 되고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죠.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롬 파월이 누군지도 몰랐고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암호화폐를 투자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흔하고 무얼 해도 돈을 벌고 성실히만 일하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때는 경제 지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일하고 자고 했으면 됐겠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취직이 잘 되지 않고 결혼은 하지 못할 것 같고 평생 노예처럼 일을 해봤자 집 한 채 갖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노동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누가 옆에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안전한가? 과연 내가 지금 5년 뒤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때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암호화폐에 투자했을 뿐인데 비트TV는 왜 저렇게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은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재테크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코테크를 하고 계시죠. 코인테크.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원하죠. 어떤 컨텐츠든 초기 시장에서는 그만큼 크나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잘 하고 계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가격은 어쨌든 25,000불을 향해 가고 있고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락 속에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도 많이 하셨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어졌고 또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70% 80%일 수도 있겠지만 상승 모멘텀을 잡고 적정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60% 70%는 이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표현을 했던 찰리 먼거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토시 나카모토 과연 누구의 말이 정답일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연금을 훔쳤을까? 그리고 그들의 연금이 사라지면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찰리는 여전히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크립토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블록체인 때문이고 블록체인은 회계 시스템이다. 제가 영상에서 100번 더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꼰대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결코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비트코인만 보일 뿐이겠죠. 비트코인이 오는 두려움 주식은 이제 지는 해 그리고 비트코인이 뜨는 해가 될 것 같은 걱정이 먼저 앞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안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아예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도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이유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는 이유 결국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블록체인 때문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연준 그리고 재무부 월스트리트보다 합법적이다. 아주 역설적으로 연준 재무부 월스트리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는 연준 재무부 월스트리트 군중 속에 있고 전통 금융 안에 있고
젊은 세대, 밀레니얼 이하 세대들은 아이폰 군중 속에 있다. 그리고 한 번의 비유를 더합니다. 참 재밌게 비유를 해요. 아이폰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아직 나이가 많아서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더 많은 도구가 출시될 예정이지만 여기 있는 아이폰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래서 놀랍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이 문제에 있고 찰리 먼거는 연준 재무부 월스트리트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기요사키는 2025년까지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금과 은, 비트코인이 투더문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50만 달러로 제시를 했고 거대한 충돌이 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것이다. 미 연준은 가짜 돈으로 수십억 달러를 계속해서 인쇄하도록 강요했다. 2025년까지 금은 5,000달러, 은은 500달러,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 가짜 돈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달러로 생성이 된 전 세계 경제,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명목화폐, 종이화폐가 결국 가상으로 쓰여진 숫자에 불과하다. 결국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아니라 종이화폐일 수 있다. 금은 신의 돈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 떨어질 거라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에 의해서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름을 넣어주는, 보상을 해주는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폴리곤 2억 8천만 달러가 이동을 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어떤 거래들이 이렇게 이동을 시킬까요? 암호화폐 거래에서 빗스탬프와 빗소 간의 XRP 이동, 그리고 폴리곤 거래들의 이동,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전송된 1억 2천만 달러, 계속해서 엄청난 XRP 이동들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그 이동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마크 필립스의 논문, XRP는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XRP는 부채 상환에 사용이 될 것이다. 충분히 미국은 명목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 OTC 거래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거래소의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기관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결정, 모든 시스템, 정책이 마련되면 XRP가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간단히 발표하면 된다. 이것은 유틸리티와 수요를 촉진해서 XRP의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킨다. 그런 다음 미국 정부는 XRP를 사용해서 한 방에 그들의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그리고 XRP는 달러 그리고 법정 통화를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리플의 이동, 저는 비정부 기구, 달러의 유통, 돈의 유통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계속해서 XRP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의 XRP를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모든 시스템, 정책, 그리고 계약이 마련되면 XRP를 세계준비 통화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된다. 이제 곧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앵꼬 더 나올 돈이 없다. 공무원 봉급 줄 돈도 없다. 어떻게든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어쨌든 통화 정책의 전환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답답함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미국이 그들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을 때 좀 더 떳떳하게, 좀 더 늠름하게, 더 모질이가 되기 전에 선빵을 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으세요. 그걸 믿지 못하신다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다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XRP를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줍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